고1 애들 절대값 부등식 하는데 시간이 없어. 2시간, 1시간 반 동안 이거 설명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 수업 관련된 거에도 되고 안 관련된 거에도 되고 질문 혹시 있는 사람 있나요? 문제여도 되고 다른 거에도 되고 내용적인 거에도 되고 없으면 금요일에 이제 토요일이랑 인원이 좀 나눠져서 생각보다 사람이 좀 적고 빠지는 친구도 많죠. 그쵸? 놀러 가고 난리가 나요. 그죠? 하면 되고 그리고 129페이지 2-3번 같은 거를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 다 해결했냐? 오늘 어제 해결했고 얘는 아직 안 해봤고 너는? 좀 밀려가지고. 좀 밀렸어요? 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명수 지금 거의 처음 바탕으로 써주시면 잘 뺄게 알았어? ABCD 중에서 2명이 모자를 쓰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썼다면 D도 썼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분필 다 됐네. C가 안 썼다면 D도 안 썼다고 라는 B가 안 썼다면 A도 안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B가 썼다면 D도 썼고 C가 안 썼다면 D도 안 썼다. 그럼 대우를 치게 되면 D가 썼다면 C도 썼다가 되는 거죠. 그쵸? 따라오나요? 네.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 것도 대우를 치면 A가 썼다면 B도 썼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B가 썼으면 D가 써, D가 썼으면 C도 써, A가 썼으면 B도 써. 이런 거 있으면은 꼬리 물기 잘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3단 논법. 꼬리 물기 잘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A가 썼으면 B가 쓰고 B는 자동으로 D를 쓰게 하고 D는 자동으로 C를 쓰게 한다. 이런 구조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 중에서 몇 명만 모자를 써야 된다고? 2명만 모자를 써야 된다. 자, 거꾸로는 안 가요. C가 쓴다 그래서 D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근데 D가 쓰면 C는 자동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A가 모자를 써. 그럼 누구도 자동으로 써? B도 자동으로 써. 그럼 누구도 자동으로 써? D도 자동으로 쓰고 그 다음 누구도? C. 그럼 총 몇 명이 쓸 수밖에 없어? 4명이 쓸 수밖에 없죠.
그럼 A한테 모자를 씌우면 무조건 몇 명일 수밖에 없는 거야? 4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A한테 모자를 씌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B가 모자를 쓴다 그러면은 B는 누구를 씌우고 누구를 씌워, 자동으로? D를 씌우고 자동으로 C를 씌우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B한테 모자를 쓰게 하는 순간 최소 몇 명이 들어가야 돼? 3명이 들어가는 거야, 그쵸? 그럼 B가 모자를 쓰는 것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다,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이 남는 거야. 그죠? 이런 느낌으로 해결하시는 문제가 되는 거다. 교과서나 문제집 같은 거 보시면은 3단원법 문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무슨 거짓말쟁이 찾는 것도 있을 거고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가 그래서 범인이고 뭐 이런 거 있어요. 4명 중에 뭐, 거짓말하는 사람 1명, 뭐 범인 1명,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맞는 말 하는 사람 1명, 범인 1명, 이런 식으로 막, 돼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재밌어 하시던데. 아무튼 그런 거 한번, 이런 문제도 어색하지 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증명인데, 그래서 어우, 3, 4, 5, 6, 7.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아마 오늘 배우는 여기까지는 대부분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겁니다. 함수를 먼저 하는 단어는 저번에 잠깐, 너네가 아닌가? 토요일에 했나? 하여튼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도형 단원이 있고 집합명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자르면 이렇게를 중간고사로 잡고 이렇게를 기말고사로 잡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아니면 조금 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조금 일로 당겨질 수도 있고, 이 정도 봐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희 학교는요 정신이 나가고요 선생님 2명이서 진도를 따로 나가요 이런 학교도 있어요. 있죠? 있잖아. 그런 데는 보통 한 팀이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 팀이 도형 이렇게 나가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막상 뚜껑 까보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아마 이렇게 자르고 도형에서 평면좌표, 직방, 원방, 도형의 이동이 있으면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웬만한 학교라고 하면은 그래도 함수는 집합명제 이후인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A, B를 자른다면 도형 쪽을 한 분이 나가고 집합명제 함수 2개 대단원을 한 분이 나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중간고사 범위 후보에는
들어가는 마지막 단원이 명제입니다. 그래서 명제까지는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함수는 일반적으로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맞으나 함수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아예 처음 듣는 상태에서 기말고사 학습을 하면 사람이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은, 어차피 할 게 너무 많으면 지금 하는 게 나, 나중에 하는 게 나? 지금 하는 게 나, 추석 끝나고 부랴부랴 하는 게 나? 지금 하는 게 저는 낫다는 생각이에요. 추석 끝나고 10월 이제 추석 끝나고 이제 학교 가면 이제 그 뭐 재량여일이고 뭐고 다시 한 10월 15일 이때 될 텐데 12월 한 7, 8일부터 보통 기말고사가 시작하기 때문에 기가 막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함수는 그 부교재까지는 안 건드려도 그래도 저기서 함수 부분은 스텝 몇만 할 거야? 2만 시킬 거야. 함수 파트부터는. 여기 명제 파트까지는 내가 4는 안 시켰고 내가 여기서는 스텝을 2랑 3만 시키고 있죠. 그쵸? 네, 그쵸? 2랑 3만 시키고 있고 함수는 스텝 2만 잡을 거예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 다시 함수 스텝을 이때 스텝 3이랑 4를 하면서 기말고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명제 마지막 무슨 막? 마지막을 장식하러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의 마지막은 증명입니다. 명제의 참거짓을 따지는 방법 첫 번째는 뭐라 그랬고요? 언어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문장 자체가 말이 된다 말이 안 된다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쵸? 문장 그냥 읽었을 때 누가 봐도 참이거나 누가 봐도 거짓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애매한 경우에는, 애매레송한 경우에는 가정의 진리집합,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를, 글씨가 저게 뭐냐? 포함관계를 잡아서 적당히 좀 봐요. 포함관계를 잡아서 이렇게 되면은 참이고 이렇게 되면은 거짓이다 이렇게 읽는다 그랬죠. 그쵸? 3번은 무슨 우? 원래 명제를 참거짓을 따지기가 확 읽었을 때 이게 참인가 아닌가? 애매해. 그런 경우에는 대우명제를 썼을 때 직관적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명제가 참인 것을 확인을 할 거고요. 마지막 4번은 그때 잠깐 적어놓기만 하라고 했는데 귀료법이라고 그래요. 귀료법은 정확히 뭐냐면 만약 이 명제가 참이라면 가정결론 사이에 이러한 포함관계 내지는 참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그렇죠? 만약 그럼 당연히 P가 Q에 포함되는 상황이라면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될 리는 없죠. 그쵸? 즉 귀료법은 뭐를 하는 거냐면은
얘가 거짓인 것을 확인하면 얘가 참이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예요. 정확히는 원래 명제의 부정이 거짓인 것을 확인해서 원래 명제가 부정이 거짓인 것을 확인해서 원래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그걸 기류법이라고 그래요. 우리 9시까지 여기 있는 증명들을 대부분 납득을 해볼 겁니다. 여기 있는 증명들은 대부분 교과서 수준의 증명이에요. 뭐 수준이라고요? 교과서 수준의 증명이에요. 그럼 교과서 수준의 증명이면 이 정도를 그냥 줄글로 서술형으로 작성하세요 정도가 시험 문제에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저는 버릴래요.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나한테 자랑할 필요는 없죠. 근데 충분히 등장할 법한 친구들이고 사실 사이즈를 좀 보다 보면은 논리적으로 크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애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이기 때문에 한번 거기 있는 친구들을 쭉 읊어 드릴 거예요. 하기 전에 자 거기 1-1, 2, 3, 4, 2-1, 2, 3 나오거든요. 135 이 페이지의 문제 1-1에서 1에서 4, 2-1에서 2-3까지 문제들이 있는데 아니 137페이지에 1-1, 1-2도 해드릴 거야. 해드릴 건데 거기가 박스는 증명 과정이고 이 위에 증명해야 되는 명제가 써 있어요. 제가 분필을 지금 새 걸 하나 갖고 올 건데 이 명제들을 지금부터 9개를 찬찬히 모두 읽어 놓습니다. 어떤 문장인지를 다 숙지한 이후에 저거를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똥이나 뭐 하라고? 여기 있는 문제에서 박스가 증명이잖아. 증명해야 되는 명제가 여기 있잖아. 이 명제 9개를 지금부터 어느 정도 숙지할 거예요. 분필 바꿔오는 동안 싹 다 읽어 놓으세요. 읽고 있죠.
증명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요 문장만 쭉 한번, 어떤 얘기, 가정결론, 이거 가정결론 분석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 정도만, 짚어놓으면서 넘어갈게요. 외우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쭉 읽고,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 명제구나. 오케이.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 명제구나. 이런 것만 쭉 읽으란 얘기예요. 끝? 괜찮아요? 동민 읽었어? 일단 135페이지 4개는 읽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그거 먼저 그럼 그 4개 먼저 가봅시다. 자, x, y를 무슨 수라고 해놓고요? 자연수라고 해놓고요. x, y가 무슨 수이면? 짝수. 이면이다 구조 화살표로 쓴다 그랬죠? x 또는 y가 짝수이다 라고 써있는데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x 짝수 또는 y 짝수라고 쓰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겠죠? 오케이? x가 짝수이다 또는 y가 짝수이다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볼게요. 그러면 지금 x, y 곱한 게 짝수일 때 x 짝수 또는 y 짝수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형제의 증명은 곱이 짝수가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것은 x, y 각각이 무슨 수인 거를 가지고 따져야 돼. 이렇게 따지는 게 맞죠, 그쵸? 짝코를 가지고 결정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 근데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4가지의 케이스 분류 정도로 풀리지만 사실 조금 더 큰 원칙, 조금 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가정이 x랑 y의 계산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죠. 그쵸? 아까 지워놨던 파란색 1, 2, 3, 4로 각각 나눠서 4개 중에 되는 케이스가 뭐고 안 되는 케이스가 뭐다 하면 이런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더 보편적으로 가정이 계산 결과고 결론이 계산하기 전에 관한 조건인 경우에는 이거이면 가정에서 출발해서 결론을 내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그거부터 설명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증명을 하려면 우리는 가정에 있는 표현 더하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실, 즉 교과서에 등장하고 지금까지 내가 교과서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이거만 가지고 자동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상황이 도출이 된다라는 게 증명이에요. 이 내용만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증명이에요. 오케이? 역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건 역의 증명이에요. 둘 다 맞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어는 증명이 아니에요. 오케이? 둘 다 맞다고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겨. 이거는
증명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결론에서 출발해서 가정으로 여기가 결론이고 여기가 가정이 나오는 상황이야. 그런 것도 올바른 증명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증명 적으실 때 자주 혼동하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는 사실이 어디까지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의 여지가 있지만 보통은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증명들의 경우에는 그거 말고 나머지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증명을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천천히 볼게요. 자, X. 자, 그리고 왜 이게 얘기를 하다가 마냐 자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죠? 얘기를 자꾸 하다가 말고 이래요. 자, 가정이 계산 결과고 처음으로 돌아와서 결론이 계산하기 전인 경우에는 이 가정이라는 이 문장에서 출발해서 이러한 결론을 딱 내리기가 일반적으로는 어려워요, 그쵸? 분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대우를 이용하면 참거짓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증명을 작성하기가 편하게 됩니다. 오케이? 가정이 계산 결과고 결론이 계산하기 전이면 대우가 일반적으로 편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뭐 외우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쵸? 이게 뭐 대단한 정리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팁이에요, 그냥. 자, 그럼 얘의 대우 명제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x가 짝수가 아니다. 또는 그리고 해야 되겠죠? y가 짝수가 아니다. 결론의 부정이 가정으로 오고 이면 가정의 부정이 결론으로 오고 그럼 되겠죠?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거기 다 있는 건데 그냥 이 얘기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다. 그럼 x가 홀수 and y가 홀수니까 자, 증명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x가 홀수 and y가 홀수야. 근데 x, y가 홀수인 걸 보여야 돼. 그리고 홀수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일어나는 나머지가 1일 거니까 즉 2의 배수에서 1을 빼거나 1을 더해서 홀수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x가 홀수이고 y가 홀수라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x는 2 m-1 y는 2 이렇게 적을 거예요. m과 n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소개는 해줘야겠죠. m이 막 2분의 1이나 루트 3이나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예.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로 적으면 m에 1부터 넣을 수 있어요. 예. x가 1357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적었으면은
이렇게 적어야 x에 1부터 들어갈 수 있죠. 그쵸? 보통 홀수는 이렇게 많이 표현합시다. 홀수를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러면 x를 이렇게, y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홀수다 이런 표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mn에다가 1 넣으면 1, 2 넣으면 3, 3 넣으면 5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홀수를 x가 포함할 수 있게 되네. 그러고 나면 x, y는 이거니까 그러면 뭘로 아무리 묶어도 2로 아무리 묶어도 끝에 뭐가 남아? 1이 남죠. 묶어서 안에가 뭐가 되는지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x를 홀수, y를 홀수로 세팅하니 x, y의 곱을 전개해 봤을 때 1이 남네요잖아. 그치? 이 부연 설명을 다 해줄 필요는 없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본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므로 x, y도 홀수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끝나죠. 그래서 주어진 요 명제는 이거에서 출발해서 일반적인 사실만으로 홀수의 정의만으로 x, y가 홀수라는 걸 뽑아냈죠. 그쵸? 그럼 이거에서 출발해서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고. 그럼 대우를 쳐서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입니다. 이렇게 읽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 속도를 조금만 올려볼게요. 자연수 n이 나왔어요. n제곱이 홀수이면 n 홀수. 이게 주어진 명제입니다. 그러면 얘도 계산 결과가 가정에 있고 계산하기 전이 결론에 있죠. 그쵸? 그러면 뭐를 이용하는 게 편할 것이다? 대우를 이용해서 치는 게 편할 것이다. n이 무슨 수? 이면 n제곱이 이게 대우 명제죠. 그쵸? 따라오나요? 그러면 자, 홀수는 아까 2의 배수 빼기 1로 표현했다면 짝수는 그냥 2의 배수로 표현하면 되겠죠. m은 내가 만든 거니까 소개는 해주시고. 그러면 n을 짝수로 설정해놨으니 자연스럽게 n제곱이 짝수가 된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m 곱하기 2m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쵸? 그럼 2의 배수가 돼요? 안 돼요? 되죠? 따라서 n제곱도 짝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그럼 n이 짝수라고 설정을 했더니 2의 배수라고 표현을 했더니 n제곱이 짝수인 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요놈스 참,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 요런 논리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동의 오케이?
뭐 문제는 뭐 K로 났네요. 그럼 뭐 알아서 하라 그러고. 1-3 1-3 증명 과정 어차피 거기 다 써 있으니까 크게 필기할 필요는 없죠. 칠판 보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돼요. 그치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지 그럼 이런 결론이 나오겠지.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저 명제가 이래서 참이구나 라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논리 구조로 증명을 쓰는구나. 이러니까 당연히 명제는 참이구나. 이런 논리 구조로 증명을 하는구나 라는 어떤 표현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막 적고 갈 필요 없어. 적으라는 거 몇 개만 적으면 돼요. 1-3 이거이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증명이라는 걸 하기는 조금 빡세 보입니다. 그쵸? 왜? 계산 결과 계산하기 전 뭐를 쳐버리자? 대우를 쳐버리죠. 그러면 x는 0 또는 y는 0이면 x, y는 0이다가 배우 명제가 되겠죠. 부정하면서 앞으로, 부정하면서 뒤로. 이거는 또는으로 되니까. 증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x는 0 또는 y는 0이니까 x는 0일 때 한 번 보고 y는 0일 때 한 번 보면 되죠. 그쵸? 그쵸? 가정이 또는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니까 이럴 때 되는지 저럴 때 되는지 한번 보면 되죠. 근데 x는 0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x, y가 얼마인 게 당연히 보여. 0인 게 눈으로 봐도 보이죠. 그쵸? y 값에 상관이 없죠. 그쵸? 얘도 y가 0이면 0이라고 치면은 x, y가 무조건 얼마가 나와? 0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그럼 x는 0 이어도 xy가 0이고 y가 0이어도 xy는 0이니까 이거 또는 이거면 이거 내지는 이거면 xy는 0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돼?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원 명제도 참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다. 일단 4번 xy가 무슨 수일 때? 실수일 때라고 적으면 그거는 약간 전체 집합을 얘기해 주는 거야. 1일 때 이런 표현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y가 무리수이면 x, y 중 적어도 하나는 무리수다. 적어도 하나는 무리수다라는 거는 이 표현을 꺾은 거죠. 그쵸? 그쵸? 적어도 하나는 무리수라는 건 얘가 무리수 또는 얘는 무리수라는 얘기죠. 하나가 무리수거나 얘가 무리수거나 둘 다 무리수거나 셋 다 괜찮다는 거는 그냥 이 표현인 거잖아. 그치? 그러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계산 결과 계산하기 전이니까 뭐를 치는 게 인생이 편하다? 대우를 치는 게 인생이 편하다. 대우는 x가 무슨 수? 실수일 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x가 유리수 그리고 y도 유리수가 부정이 될 것이고 이면 x 빼기 y가 무슨 수? 유리수. 이 명제를 확인해 보자는 얘기. 그러면 x 유리수 y 유리수면 유리수를 무조건 뭘로 넣을 수 있어요? 하고 AB는
반드시 기압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유리수는. 그쵸? 그리고 뭐 A랑 C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쵸? 뭐 이런 상황들을 적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그러면은 x 빼기 y가 이러한 가정은 이렇게 비트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이 표현을 통해서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계산만으로 결론이 나오는 걸 보여주면 돼요. 볼게요. x 빼기 y는 ac분의 bc-a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분모 0이 아닌 정수, 분자도 정수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x-y도 무슨 수? 유리수. 증명 끝. 이렇게 잡히게 되시는 거예요. 문제에서 나랑 표현을 똑같이 했네요. 그러면은 똑같은 빈칸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증명은 빈칸을 채우기 급급하기보다 이 증명이 하고자 하는 말,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빈칸을 채워 넣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눈 똑바로 떠야 돼요. 2-1번에 별표 3만 개 칠게요. 몇 개 친다고? 3만 가이. 3만 가이. 맞나? 몰라, 자신 없어.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의 증명입니다. 물론 루트 3이 실수라는 확정만 있으면 이 결론만으로 유리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루트 3이 실수가 아니다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하는 게 맞아요. 교육과정 내에서는. 루트 3이 실수라고 받아들이긴 하지만 증명하진 않을 거예요. 유리수가 아니다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증명 방법이에요. 굉장히 유명하다고. 굉장히 유명하다고. 유명하다는 건 뭐겠어? 알리고 싶어요, 다들. 유명하니까. 이거 유명한 거고, 이거 세상 사람 다 아는 건데, 야, 꼬맹이, 너도 알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야, 17살, 너도 알아야 돼. 이렇게 된다고. 야, MG, 너도 알아야 돼. 이렇게 된다고. 얘는 위에도 그 문제 위에도 살짝 써있지만 기류법을 이용할 거예요. 부정이 거짓이 됨을 이용해서 저 명제가 자연스럽게 참임을 확인할 거예요. 칠판을 봐, 칠판을. 밑에를 볼 이유가 없어. 나 봐, 나. 나 봐. 마스크 쓰고 오긴 했지만, 얼마나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얼굴이에요. 이렇게 생겨도 사는데, 그치? 이렇게 박살나도 살잖아. 얼마나 자존감을 높여주는 얼굴이야.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에 대한 증명은 직접적으로 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 명제의 부정인, 정확히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서
원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라고 쓰겠습니다. 보통 증명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게 참인 걸 증명할 거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잖아요. 그쵸? 그니까 루트 3이 유리수라고 내가 한번 해줄게. 근데 이거 틀려 먹었어. 그래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야. 이런 논리 구조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규류법 부정의 거짓을 이끌어낼 때는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한번 해줄게. 근데 이거 틀려 먹었다? 이렇게 아니 이거라고 쳐봐. 근데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그럼 이거 틀렸어 안 틀렸어? 이런 거예요 그냥. 그딴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보시면 유리수라는 가정은 루트 3이 무슨 분수로 이루어진 걸 뜻한다? 기약 분수로 이루어진 것을 뜻한다. 루트 3이 양수인 거는 어느 정도 깔려 있을 테니 양수인 거는 안 까셔도 되고 전제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서로 정수해놓고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루트 3은 근데 정의가 뭐예요? 뭐 해서? 제곱해서 뭐의 배수? 뭐가 되는 수? 3이 되는 수죠. 그쵸? 그럼 양변을 뭐 해버릴 수 있어? 제곱을 해버려. 그럼 3은 a제곱분의 b제곱. 그럼 b제곱은 몇 a제곱? 3a 제곱이에요. 그럼 b제곱이 뭐의 배수가 나오게 돼요? 3의 배수가 나오게 돼요. 이것도 증명해야 되는 대상이긴 하지만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볼게요. 상식선에서 넘어가 볼게요. b제곱이 3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b도 뭐의 배수라는 얘기예요? 3의 배수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b가 3의 배수니까 아까 짝수 나오면은 2k라고 썼고 유리수 나오면 a분의 b라고 썼듯이 3의 배수 나왔으니까 b를 뭐라고 쓸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쵸? b를 3의 배수로 놔버리면 되는 거야. 3 곱하기 몇이기? 그러면 기막힌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죠. 돼요? b가 3의 배수니까 3k라고 놔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러면 a제곱이 몇 k제곱이 되고 a제곱 뭐의 배수? a가 뭐의 배수? 아까 모든 유리수는 무슨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기약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b도 3의 배수, a도 3의 배수 기약 분수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려 죽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때려 죽여도 기약 분수로 만들 수 없는 그러한 분수는 유리수로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보통 이렇게 써 있고요. A, B가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 서로소라는 건 기약분수임을 이렇게 그냥 표현했던 거잖아요. 그치? 즉, 이 루트 3이 유리수여서 서로소인 자연수들의 분수로 표현된다는 가정의 모순이 된다. 내가 처음에 이렇게 가정해볼게. 이렇다고 쳐볼게. 근데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롱.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가 이상해지지롱. 그럼 안 맞잖아. 이렇다고 쳐볼게. 근데 이거 이렇잖아. 그럼 이거 맞아 틀려? 이게 틀린 거 아니야. 그게 기류법이에요. 그거랑 똑같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애한테 지구가 평평하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배가 왜 대가리부터 첨첨 올라와요?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다 쳐볼게. 그럼 배가 왜 이렇게 대가리부터 올라오는데? 그럼 지구가 평평한 게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이 논리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안 와닿나요? 그럼 말고. 그렇다고 쳐봐. 근데 그러면 이러 이게 이상하잖아. 그러면 네 말 틀림, 내 말 맞음. 이거를 유식하게 쓰면 규律법이라고 쓰는 거예요. 오케이? 이러한 말싸움 방법을 규律법이라고 그러고, 모순되니까 그럼 최초 가정이 틀린 거고 그래서 얘가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9시까지 한다 그랬는데 뻘소리에다가 시간 많이 끝났다. 우리가 아까 이걸 보고 이렇게 결론 내렸죠, 그쵸? 이거에 대한 증명이 137페이지 1-1번에 있습니다. 역시 이게 이럴 수밖에 없지.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삼의 배수 2면 n도 3의 배수. 계산 결과고요. 계산하기 전이네요. 그쵸? 그럼 뭐를 이용하는 게 편하다? 대우를 이용하는 게 편하다. n 3의 배수 아니면 n제곱 3의 배수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n의 3의 배수가 아닌 거는 종류가 생각보다 많아요. 몇 가지나 있어요? 2가지나 있어요. 항상 이런 거는 고1 때 여러분을 괴롭히던 나머지 정리 생각이 나시겠지만 어쨌든 나머지를 이용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즉 거기랑 조금 다르게 돼 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K에 1 넣으면 2죠. 2 넣으면 5고요. 3 넣으면 8이고요. 4 넣으면 11이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친구들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렇지. 2인 친구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반대로 여기는 K에 1 넣으면 N이 1이고요. 2 넣으면 4고요. 3 넣으면 7이고 4 넣으면 12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친구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친구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친구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책에 있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3k 플러스 2, 3k 플러스 1이라고 하려면 k가 0 이상인 정수로 세팅이 돼야겠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n에 2부터 들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k, 이렇게 표현하려면 0 이상인 정수를 k로 세팅을 해야 된다. 1부터로 하면 안 돼요. 1부터로 하면 2가 포함이 안 되니까. 뭐 그런 얘기고. 어쨌든 n이 3k-1인 경우 얘도 3의 배수는 아니고 3k-2인 경우에도 3의 배수는 아니고 말고 3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더 있어요, 없어요? 없죠?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 아니면 1 아니면 2인데 0이면 3의 배수니까 치면 안 되고 1이랑 2인 거 다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결론의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자고. n제곱도 3의 배수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자고. 이거죠? 그죠? 얘는 아무리 3으로 묶어봐야 뒤에 뭐가 남아? 1이 남죠. 그래서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게 되는 거다. 두 번째, n이 3k-2인 경우에도 n제곱을 쳐보면 상수항이 4죠, 그쵸? 그죠?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으로 1까지는 묶을 수 있는데 뒤에 뭐가 무조건 남아? 1이 남죠. 따라와요? 그러니까 얘도 1이 남아서 3의 배수가 그럼 1번과 2번 경우 모두에서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따라옵니까? 그럼 얘 참이니까 얘도 자연스럽게 참이죠. 이거 증명하려고 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신기한 사실이지만 세상의 모든 제곱수는 3의 배수라서 3의 배수를 제곱하면 3의 배수일 거고요. 3의 배수가 아닌 놈을 제곱하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무조건 1이 나와요. 그래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면 제곱수가 아니라는 나폴리탄 괴담 같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야, 시간 확확 가는 거 봐라. 시간상 2-2번은 미안해요. 한다 그랬는데 2-3번 한번 볼게요. 이거 처음 본 애들이 증명을 아예 무슨 말인지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것까지만 하고 딱 쉴게요. 오케이? 딱 요거까지만 하고 쉬어볼게. 요거까지만 집중해봐. 루트 n제곱 더하기 1이 무리수이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무리수지 이걸 어떻게 증명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놈이다. 오케이? 즉
내가 유리수라고 한번 쳐주는 거야. 유리수라고 쳐볼게. 100% 안 될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써보는 거예요. 자, 그럼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아까랑 동일하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기하 분수로. 그리고 당연히 루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양변을 제곱하는 것밖에 없겠죠.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상한 이야기는 잘 들어야 돼요. 이 증명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법한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꼬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좌변이 지금 자연수잖아요. 뭐가 됐든. 그죠? 좌변이 자연수잖아. 그래서 우변도 자연수여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A제곱이 B제곱의 약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보통 증명을 이렇게 끌어갑니다. 그래서 A제곱이 B제곱의 약수이다. 그럼 A제곱이 B제곱의 약수이려면 누가 누구의 약수이기도 해야 돼? 애초에 A가 B의 약수였어야 제곱해도 서로 약수가 됐겠지, 그치? 상식적으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그쵸? 근데 A와 B는 서로 소인 자연수인데 얘가 얘 약수가 될 수가 있냐, 없냐? 없죠. A가 뭐인 방법밖에 없어. 1인 방법밖에 없죠. 여기까지 오케이 안 오케이? 증명의 보법이 약간 이상해요. 보통 해설지나 어떤 박스에서 이 명제를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A가 1인 거부터 먼저 뽑아내고 시작해요. 저 유리수에서. 자, 그럼 우리에게 남는 결론은 n제곱 플러스 1이 b제곱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을 더 난리를 치는데 보통은 어떻게 뽑아가는 방법도 있냐면은 n제곱, 이게 지금 b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 1이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a도 b도 자연수, b랑 n이랑 그게 자연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증명을 시켜주는 책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친절한 편에 속하고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b가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또 나눠요. 그래야 잘 볼게요. b가 2k야. 그럼 n제곱 더하기 1은 4k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n제곱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난 이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럼 얘는 반드시 4k제곱보다 작죠. 그쵸? 당연한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가 이것보다도 큽니다. 동의하나요?
즉 n제곱이 요거 두 개 사이에 있는 거. K를 짝수로 잡았을 때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K를 홀수로, B를 홀수로 잡아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B를 짝수로 잡았을 때 우변이 4K제곱이 되고, 근데 N제곱에 해당하는 표현이 2K의 제곱과 2K-1의 제곱에 등호가 절대 포함될 수 없는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에는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자연수행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2K-1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볼게요. 2K-1을 들어가면 N제곱 더하기 1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N제곱은 4K제곱 마이너스 4K가 되겠네요. 그죠? 아까랑 똑같이, 근데 얘는 내가 일부러 완전 제곱식의 전개식과 비교하는 거 보이시죠? 그쵸? 이 친구보다는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고, 그 전에 있는 완전 제곱식, K는 자연수기 때문에 얘보다도 무조건 어때?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닌가? 이렇게 할까? 괜히 빼기가 있으면 비교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n제곱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물론 K가 0이면 둘이 같아질 수도 K가 0이면 둘이 같아질 수도 있겠지만, K가 0이면 N이 자연수가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K가 0일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등호가 없이 이렇게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럼 2K와 2K 플러스 1, 요 사이에 제곱을 들어가는 두 개 연속한 자연수라, 그치? 그 사이에 제곱수를 둘 수 있는 자연수에는 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지. 그래서 유리수라고 놨는데 B가 짝수여도 안 돼, 홀수여도 안 돼,
k가 0이어도 안 돼?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즉 루트 n 플러스 1이 유리수라고 가정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따라서 주어진 월 얘가 거짓이기 때문에 얘는 참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 지으시면 된다는 얘기다. 요것이 규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보고 2-2랑 37페이지에 1-2를 아쉽게 하지 못했는데 그거는 그래도 난이도가 낮은 증명에 속하니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절대부등식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